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게 정말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거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현상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의 이 최소 열 몇 개 나라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열됐나? 그리고 또 도대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자는 이제 오랫동안 종결 욕구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 용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책으로 추천해주고 있으시고,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실 좀 알 것 같은데, 나도 뭐 학교 교육 좀 받았고 뭐 사회생활 했고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이 좀 맞을 것 같고 나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남들도 내가 이렇게 좀 설득하면 또 따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또 도대체 그럼 그걸 대처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우리가 인간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망하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이 생존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썼던 것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백신을 막 맞네 안 맞네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런 일상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인간의 종결 욕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이걸로 끝,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싶은 그런 거를 이제 종결 욕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거를 대비해서 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지의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리고 살짝 그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 위안을 느끼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얼마나 오판할 수 있는가에서 맨 처음 서문에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면 살인 범죄가 늘어날 것인가?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여름철 무더위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지만, 반면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공격성을 부추기는 좌절감조차도 더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가 많고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하는 거에서 가톨릭 교회를 다니면 범죄를 더 많이 짓나? 이게 아니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니까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당연히 그거와 무관하게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연관해서 본인이 이렇게 느껴지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연관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하고 그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모든 상황들이 같이 있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음모론하고 할 때도 음모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연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돼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그것 때문이야, 그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게 그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결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맨 처음 그 제안하는 것도 도대체 나는 종결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종결 욕구가 높아야 좋은 건가, 낮아야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항들을 쭉 주고 있는데, 이 문항에 이제 1부터 6까지의 점수를 해서 해보시면 나는 비교적 종교 욕구가 높은 사람이구나, 또 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욕구가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종교 욕구가 낮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이 줄 사이에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맨 처음 시작은 나 자신, 내가 종교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시작되고, 거기서 타인도, 또 타인은 저것이 어떤 저 사람이 막 IQ가 모자르거나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종교 욕구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다면 남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은 크게 이제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1, 2, 3부 안에도 이제 여러 개의 장들이 있고, 각 파트마다 이제 한 7, 8개의 장이 있는데, 그 장마다 맨 끝에 또 요약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고, 요약 끝에는 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독서 모임 할 때도 사실 이런 질문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나 스스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거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이렇게 각 장마다 써주고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책의 전체를 하는 거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리고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이라는 거를 떠나서 어떤 이상화, 뭐를 이렇게 너무 이거를 막 저게 최고로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 그 유명한 소설 오만과 편견처럼 맨 처음 선입견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여기서 레베카의 신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소설에서 나온 주인공 얘기인데, 그 재혼한 남자가 사별한 레베카라고 하는 자기 이 전 아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상화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재혼을 한 여자와도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직원이거나 상사이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상사가 본래 있을 때는 그렇게 상사 욕했으면서 새로운 상사 오고 나면은 그전 상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막 그랬었는데 하고 나면은 정말 그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처럼, 구관이 명관이라 사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장점이 다 있고 장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상화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거에는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거를 레베카 신화라고 한다는 이런 재미있는 용어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나 경험에 대한 것을 무조건 이상화하게 되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따른다는 건데, 아무튼 이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 이 인지적 고착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도 이제 서양식의 어떤 과학적인 이 분석과 동양식의 어떤 불교적인 관점도 이야기하면서, 사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상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야 해 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별에서만 벗어나도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이 분별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만 하면 해탈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지만 그거를 그냥 어려운 일이니까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는 길,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왜 우리가 이런 선입견에 빠지게 됐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에피소드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간의 압박, 그리고 소음, 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훨씬 더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알코올 같은 것도 알코올을 먹게 되면 생각이 훨씬 더 고착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 55%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음주
관련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이 음주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29도까지도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딱 30도 그 단 1도 차인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막 머리가 마비되고 또 이 범죄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나 우리 도시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잠깐 일어난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그 윌리엄 제임스의 그런 그 분석도 잘 해주고 있는데, 재밌는 말은 이 아메바의 사촌격인 우리가 무슨 수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이 지능 지수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된 것도 굉장히 위대하긴 하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메바에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또 알고 거기서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막 나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얘기해 주면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그 행동할 건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놀이거가 되는 것보다는 이 인간의 조동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놀이거라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책은 어느 챕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페이지에서 내가 그 읽고 싶은 그 장만 읽으셔도 좋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그 장마다 전부 다 요약도 끝에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고, 그 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질문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아주 시간 험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늘 지각은 하지만 또 훨씬 창의적인 사람들, 그런 차이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MBTI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거야? 라고 할 때 유전자의 영향도 있다 라고 해서 그 O-HTTPR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훨씬 더 종결 욕구 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타고났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나 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나 어떤 양육에 의해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럼 종교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뭐든지 선입견도 많고 이렇게 그냥 하나를 딱 생각하면 그 이상 바꾸질 않는 건데, 그것이 그럼 나쁘냐? 그렇지가 않고 집중력이 훨씬 좋고 주의가 잘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모범생에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살면서 주변에 로보캅 같은 어떤 그런 동료들 보면 정말로 성실하고 원칙을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런 그 어떤 것들은 또 훨씬 더 본받을 만한 점이고, 하지만 도대체 너무 이제 설득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이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도 그런 게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두가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에서 두 대통령을 이용했는데, 한 명은 이 개방성의 상징인 클린턴, 그리고 폐쇄성의 상징인 부시 대통령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이건 유전자로만 결정되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 부모의 양육이나 그런 애착 같은 것이 이 아이에게 자기 확신을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원숭이 할로우 실험도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나를 그렇게 애착 있게 못 키웠으니까 나는 그럼 이번 생은 끝난 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내가 양육은 그렇게 이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다음에 나를 바꾸어서 이제 그 어떤 애착이나 자기 확신이 높은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래도 이 인상적인 거 전에도 다른 책에서도 나왔던 유명한 건데, 우리가 이 애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이 영국이 그 독일에 의해서 공습을 당할 때 영국의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시골로 보내는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분리됐던 아동 약 5,000명에 가까웠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시골로 보내져서 훨씬 이렇게 나름대로는 국가에서 부모가 훨씬 더 좋은 공습의 위험이 없는 곳에 보냈던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와 함께 그 매일매일 공습에 시달렸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안장애가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역시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어렸을 때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절대적인 뭐 공습이나 그런 위험보다 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 자기 확신감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도 자기 확신감이 낮은 사람에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언자 마호메트도 신께 기도하되 낙타를 단단히 메어두어라 라고 하는 충고를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믿음의 상태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에드워드 기번의 책에 보면 이 종교가 제국이 멸망할 때 종교가 훨씬 더 확산한다라고 해서 기독교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내가 어떤 고착된 아이디어를 하는데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부모에게 애착을 못했으면 그걸 종교적으로도 하거나 아니면 극단주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극단적인 조직에서 내가 어떤 그 존재감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테러리스트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 사회에서 범죄나 다른 걸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에서 자기를 이제 한 번 더 증명해 보일, 내가 애국자가 돼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나의 존재를 이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열린 마음을 갖자 하는 게 이 책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지? 열린 마음 좋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3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겔의 말처럼 어떻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안정감을 줄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 정도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아주 72개국에서 그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독일, 그리스, 일본,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높은 이 자기 이 종교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것도 흥미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 편, 저거는 쟤네 편 이렇게 해서 우리와 그들로 나뉘기가 우리나라도 꽤 쉬운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그런 차이도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이제 예로 알 수가 있는 게 그 베트남전에 종결을 할 때도 이 파리 평화 협정을 할 때 호텔을 얼마 동안 이제 임대했는가 해서
미국은 단 한 달, 일주일을 임대했었고 베트남 대표단은 1년을 임대한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종교 욕구에 대해서 조급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민족이나 이런 그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항상 그 모든 제국주의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국인들에게는 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이렇게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맨날 마음을 여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맨날 마음을 닫는 것도 좋진 않은데, 도대체 내가 언제 열고 언제 닫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은 이 어떤 닫혀 있는 것도 단호함과 자신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좋고,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좋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기에는 또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 전쟁, 결국 뭐 낙태, 동성애, 인종 갈등, 이런 것이 도대체 다문화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에서 이게 관용하는 것이 좋은 거냐 불관용하는 것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어떤 경험에서도 무조건 이제 한때 다문화가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본래 소수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어떤 고유의 어떤 정당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그 해체되는 것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다양성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상황의 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약한 상황하고 아주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강한 상황과 약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에 의해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태서 내가 어떤 환경을 살아왔나 하는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보다도 오히려 환경을 훨씬 더 강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성격과 환경의 그 경쟁 관계에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좋아하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알아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지지를 못 받는 사람에서는 그냥 세상이 뭔가 나쁘고, 내가 그런 굉장히 이 취약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념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많은 책들, 특히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도 보면 어떤 신념에 한번 붙잡힌 사람은 그거를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 스스로가 이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균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자신에게도 파괴적이고 사회에게도 파괴적인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 갖는 것이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집단적인 그런 집단주의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보이는 어떤 조직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으로부터 남이 이렇게 막 휘두르는 흑백 논리나 이런 거에서도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거기서 비롯되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것에
음모론 또 포퓰리즘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지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너무나 신념이 강하다면 내가 가장 적게 아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여러 상황을 다 알면 어떤 것에 그렇게 몰입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적게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신 있게 가장 신념이 깊은 신념으로 이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험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도 오게티가 있다면 여기서도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라고 했다는 말을 어떤 종교 욕구가 높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예로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아무 상관없고 로베스피에르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진 상황에서도 이 훌륭한 저자조차도 이거를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결 욕구, 이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남과 공감할 수 있고 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양적인 어떤 과학적인 생각에서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사상에서 이 중용을 택하고 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변화를 막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를 고수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에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것처럼 이 고순도치는 한 가지에 몰입하는 사람이고 여우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좋다, 옛날식으로 하면 고순도치가 더 우직하고 좋고 여우는 교활하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이런 인지 심리 이런 걸로 보면 여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여우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일단 확신하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듣고 상황의 변화에 금방금방 이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극단적인 그런 파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제 긍정 심리학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은가 싶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열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불행을 겪다니 하는 거랑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낙관주의도 그건 타고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관주의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고 또 나의 자녀도 낙관주의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보시면 정말로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착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이 결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얘가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우수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기대와 이런 것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그만 실패가 있었을 때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 주변에 굉장히 많고, 같은 형제인데도 오히려 집안의 베스트 차일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아무도 자기한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의 어떤 역량을 마음껏 펼쳐서 훨씬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여기 안에서도 형제의 어떤 실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오히려 베스트 차일드가 자살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가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아까 환경의 놀이개로 되지 말고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어찌 보면 좀 동양적인 사고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가 마음 챙김이나 명상에 대해서도 끝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 만성통증, 최근에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일상을 해치는 정도의 만성통증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그 300개의 근육의 근막이 이렇게 원피스처럼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근막에서 오는 통증이 실제로 실생활을 망칠 정도로, 통증 때문에 요즘 그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통증 의학과가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이 통증도 실제로는 우리 몸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이 통증이 신체적으로도 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이렇게 빠짐없이 그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다문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다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그것이 본래의 집단을 이렇게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되, 하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번영의 대가의 책에서도 봤듯이, 모든 풍요로운 사회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사람들이 다 단결해요. 근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미국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나 못 살 때는 다 단결하고 뜻을 모으고 이러다가 어느 나라나 잘 살게 되면, 풍요롭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분열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지난번 아이작 아이모프의 SF 영화를 그 미래 세계를 할 때도 똑같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미 선진국인가 보다, 잘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거기서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왜 분열되기 시작한 거지? 우리는 왜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바본가 봐, 아니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불안전성이 있구나,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 확신감이 적은 사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에 빠지기가 쉽구나, 그리고 가장 적게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신에 차게 얘기하기 쉽다는 것을 잘 봐서, 내가 정말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혹시 너무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조화롭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분열에 대해서 정말로 잘 고찰해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은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재미있는 소제목 하나만 읽어봐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그것에 대한 통찰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구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책을 마칩니다. 정말 이 책에 한 20-3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오히려 내 삶의 불안함과 내 삶의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인스타로만 하고 오프라인 게 없는 줄 알아서, 여기 뭔가 반응이 있으면 여기 오프라인도 있나? 뭐 이런 거 알아줄까 싶어서 그러겠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이 당도 좀 드시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할까요? 뭐 좀 드세요. 저기 커피 있거든요.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내려드릴게요. 반가워요. 저기 스타벅스 커피 드세요. 가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했어요? 축하해요. 입학식이 그럼 벌써 한 거예요? 기간은 4월 4일에 다 오면서 학교 다닐 때는 개강하면서 이렇게 진짜 너무 좀 오래전이어가지고
너무 부럽다.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거 내리고 했으면 됐는데. 제가 이거 바보야, 바보. 그거 할까봐. 저는 저 중간에 이게 띠가 생길까봐 못했었는데 이게 끝까지 내리면 띠가 안 생기는 거였는데 이제 알았어요. 여름이 왔을 때.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공부하시는